코로나가 심해서 인원 제한이 8명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희가 이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집들이를 겸해 식사 함께 하자고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만 모시고 정말 간단하게 식사할 생각으로 연락을 드린 거였죠. 그런데 저희가 연락을 드린 그날부터 집들이를 하는 전날까지 매일 전화하셔서는 시이모님 3분과 같이 올 거라고 통보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시이모님 3분만 오시는 거라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이모님들 뿐만 아니라 시이모들의 자녀 부부들까지 해서 대략 20명 정도가 오겠다며 통보를 했다는 거죠. 한창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시기라 식당 예약도 안 되는 상태였기에 집에 돌쟁이 아기가 있어 조심해야 하니 이번에는 어머니만 다녀가셔라. 친척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초대하겠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리는 건지 아니면 본인 아들이 이사를 해서 형제들에게 새 집을 자랑하고 싶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다 같이 가겠다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더 말해봤자 큰 소리만 날 것 같아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며 시어머니의 들뜬 모습에 한 발 양보해서 식사하고 가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문제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집들이 전날 둘째 시이모네 딸 부부가 차 막히는 게 싫다며 새벽 3시에 출발할 거라고 통보를 해왔거든요. 1시간 30분 거리이고 차가 안 막히면 더 빨리 도착하기도 하는데 새벽 3시에 출발할 거라니요.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아침 7시에 출발해도 괜찮을 거라 설명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새벽에 자다 말고 손님 맞이하기 부담스럽다. 아이가 새벽에 깨면 다시 재우기도 힘들다. 하고 말했더니 도착하면 주차장에서 대기하다 해 뜨면 집으로 들어오겠다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아침에 출발하라고 계속 말했지만 그냥 제 의견은 이유가 뭐가 됐든 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 문제로 남편과 큰 소리를 내고 싸우게 되었고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씀드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더 큰 문제는 집들이 당일 돌쟁이 아기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볍게 지나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시어머니께 아기가 열이 나기 시작하니 오늘은 간단히 식사만 하고 돌아가시는 게 좋겠다 하고 말씀드렸었죠. 그랬더니 애들은 다 아프면서 크는 거다. 시원하게 해놓으면 칭얼대지 않고 잘 놀 거다 하며 이번에도 역시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집안에 모인 시이모들과 그 자녀 부부들은 술판을 벌이고 신이 났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해열제도 잘 안 듣고 열이 39도가 넘게 올라 축 늘어져 있는데 방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누워있어 아이를 눕힐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오늘은 적당히 하시고 일찍 헤어지는 게 좋겠다고요.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첫째 시이모가 나는 자고 가려고 작정하고 왔다. 그러려고 술 마시는 거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때부터 슬슬 빡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남편에게 체온계를 보여주며 어머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라 했는데 웃긴 건 그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사람들이 잘 노는데 어떻게 가라 하냐며 무시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저를 더 빡치게 만든 건 술을 마시던 셋째 시이모가 저한테 너는 시어머니가 넷이나 마찬가지니 잘해야 한다 하고 말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순간 표정 관리가 안 됐는데 그걸 또 느낀 건지 미안하지만 너는 시어머니가 넷이다 하고 다시 한번 못을 박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당시 아이가 해열제를 먹고 열이 잠시 내리는가 싶더니 다시 오르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이 눕힐 공간이 없어 아이를 안고 식탁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런 개소리까지 해대니 빡칠 수밖에요. 그래서 그 즉시 아이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가겠다 말하고는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친정에 간다고 나서니 시끌벅적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며 현관 앞에 서 있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때 남편 사촌 누나 한 명이 술에 잔뜩 취해서 일어나더니
너희 친정에 드리라고 사온 게 있다. 하고 말하며 샤인머스켓 상자에서 한 수 꺼내들고는 제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술에 취해 벌건 얼굴로 배시시 웃으며 이건 꼭 니네 엄마 드려. 우리가 꼭 너 쫓아내는 것 같이 보인다. 하고 말하는데 쌍욕이 나오는 걸 간신히 참았었네요. 남편이란 멍청이는 그 상황에서도 시어머니한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더니 제가 집에서 나서자마자 친정에 태워주겠다며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뿌리치고는 바로 택시 타고 친정으로 와버렸네요. 그날 결국 친정에 가서 교차 헤어를 해도 소용이 없어 응급실로 달려가게 되었고 코로나가 심할 때라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고 애를 잡을 뻔했습니다. 아무튼 해열 주사를 맞고 다음날 해가 뜨고 나서야 친정에 가서 쉴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친정에 가고 분위기가 싸해졌는지 저희 집에 있던 사람 중 일부는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갔고 일부는 자고 새벽에 갔다 하더군요. 다음날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얘기하는데 본인 가족들이라며 편들기 바쁜 모습을 보고 정이 뚝 떨어져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시댁과는 발길은 물론이고 연락조차 아예 끊어버렸고 남편이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며 싹싹 빌기에 한 번은 용서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시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바로 이혼한다 통보했었죠. 그래서 현재는 남편만 시댁과 왕래 중입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 잘못했다간 시어머니가 3명이 더 생길 뻔했었는데 연을 끊게 되어 오히려 잘됐다 싶습니다. 오늘 시이모 관련된 글을 읽다 보니 생각나서 글을 써보네요. 시이모는 그냥 남보다 조금 가까운 친척이라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지금은 그냥 남보다 못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시이모들한테 차가운 물을 확 붓고 술 깨서 가버리라고 하지 그랬어요. 진짜 애를 잡을 뻔했네요. 열이 많이 오르면 뇌에 손상도 갈 수 있는데 남편과 시모라는 사람도 참 답이 없습니다. 친정에 잘 가셨어요. 애를 장애인 만들거나 죽일 뻔했던 시모는 영원히 연을 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시이모는 그냥 남입니다. 내 이모, 내 고모도 잘 안 보고 사는 세상인데 무슨 남의 이모를 친척에 포함시키나요? 당시 아이가 고생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 집구석 이모들이 시어머니 노릇까지 하려는 걸 보니 결과만 봐서는 차라리 잘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글 읽는데 감정이 이입돼서 혼났네요. 진짜 빡쳤습니다. 이왕 연을 끊는 김에 욕을 한 바가지 퍼붓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아무튼 마무리가 잘 돼서 다행입니다. 네 번째, 어찌된 게 집구석에 시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시이모와 그 자식들까지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나요? 그냥 정신나간 집구석이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은 연을 끊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은근슬쩍 왕래하자고 시도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연락하지 마시고 혹시 남편이 아이만이라도 데려가겠다 해도 절대 보내지 마세요. 집안 사람들 모두가 무개념이라 그런 일이 또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시어머니가 4명이요? 이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인지. 시이모는 먼 친척도 아니고 그냥 남입니다. 무슨 헛소리를 저리도 정성스럽게 하는지 황당하다 못해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네요. 그럼 지 딸내미도 시이모가 전부 시어머니래요. 멍멍이 소리도 정도껏 해야죠. 여섯 번째, 잘하셨습니다. 그대로 집에 계속 있었다면 애를 잡았을 것 같네요. 시모부터가 진상인 것 같습니다. 시이모들은 시모한테 딸린 부록들이고요. 할머니라는 사람이 손자가 아프다는데 저게 제정신인가요? 앞으로 절대로 아이 보여주지 마세요. 저 시모 하는 꼴을 보아하니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시이모는 시어머니 가족이고 남편의 친척입니다. 며느리와는 그냥 남이에요.
보아하니 님 시간은 시어머니를 포함해서 시모드까지 남보다 못한 존재들인 것 같은데 앞으로 영원히 연을 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